범위마다 달라가지고 일단 오늘 대표값하고 상관관계까지 다음 시간까지 하고요. 그거 마무리하고 원주각 그냥 같이 다시 할 거고 원주각 시험 범위지 어차피 다시. 아마 뒤에만 안 볼걸? 요게 너무 짧거든. 요거 한 2주짜리 진도거든? 학교에서. 원주각을 시험을 다시 볼 거야. 아니야? 그냥 요거만 본대?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신기하네. 선생님, 네. 그러면 그 어. 상업이 끝나고 이제 원과 현부터잖아. 여기까지 다 나오는데. 그래. 다음 시간에 원주각 할 건데, 그럼 3학년 2학기 거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도 엄청 적고, 난도도 엄청 쉽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원주각은 다시 할 거야. 영은이도. 원주각은 다시 할 거야. 원주각은 다시 할 거고, 센 책 갖고 오셔야 돼요. 지민아, 너 센 혹시 하던 거 있니? 센 있어? 센 B 말고 그냥 센 있어? 센 그거 다시 할 거고, 혹시 책 너무 더러우신 분은 다시 뽑아줄 거니까 말을 해주면 돼. 다음 시간에 가서. 알겠지? 그래서 원주각 하고 여기 싹 끝까지 다 밀고, 그 다음 일품하고 아마 이번에 시간이 남을 것 같거든? 뒤에 단원이 너무 쉬워. 뒤에가. 오늘 해보시면 알아요. 많이 쉬워요. 네, 그래가지고 고등 거 잘하자. 일단 대표값 요거 첫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먼저. 그러고 얘기 좀 해줄게. 대표값이란 게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여지까지 알고 있는 값 중에서 하나가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조심히 가 얘들아. 그 자료의 성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너네 학교에서 지금 이번 중간고사 봤잖아. 그래서 중간고사 평균 점수, 반의 평균 점수 이런 거를 내는 이유 자체가 애들이 얼마나 못하는지, 얼마나 그 정도 점수를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값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대표값 정의예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반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풀고 일직선을 찍는 친구들이 있잖아. 맞지? 그럼 한 20점 맞을 거 아니야. 20점인 얘가 평균에 포함돼가지고 평균 자체가 대표값인 것보다 더 우리가 성질이 정확히 보이는 값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우리가 특징들을 따라서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해서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중앙값 읽으시면요. 자료의 변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중앙값에 대해서 써보면 중앙값 후석인의 반 친구들 중에서 후석인의 반 5명 있어요. 5명인데 한 명이 100점 맞았어. 한 명이 100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명이 20점 맞았어. 20점. 그리고 80점을 3명이 맞았어. 이렇게요. 이렇게 애들을 점수대로 나열했을 때 요 100점,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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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이걸 별량이라고 해. 줄기야 입에서부터 옛날부터 나왔어. 점수 이렇게 해서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중앙값은 뭐라고? 우리가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 최빈값은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야. 빈도가 높다는 뜻이야, 말 자체는. 그래서 여기에서 중앙값은 몇이에요? 80이지. 근데 최빈값도 80이야. 같은 값일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20점, 그 다음 여기 80점, 여기 90점, 그 다음 여기 100점 이렇게 나열되면 최빈값은 20점이 되는데 우리가 중앙값은 80점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빈값, 말의 정의에 맞춰서 중앙값, 말의 정의에 맞춰서 적을 수 있냐는 거야. 평균은 당연히 낼 수 있지. 평균 초등학교 거 아니야? 맞지? 평균 초등 거예요. 당연히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 첫 번째 내용은 그래서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한 개념을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 산포도랑 산점도를 배우거든? 산포도 개념 읽을 수 있어야 돼.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야. 우리가 별량이 흩어진 정도예요. 흩어진 정도.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한다 라고 하고요. 그때 편차는, 자 봐봐. 그래서 편차라는 게 무엇이냐, 편차식 써놓고 위에 걸로 하나씩 해드릴게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값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봐봐. 편차라는 거를 특징을 보통 키, 몸무게, 점수 이런 데서 이용을 하는데, 자 내가 점수 갖고 할게요. 점수 아까 했던 거 조금만 더 이쁘게 나타내 볼게. 한 30점부터 해야겠다.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의 평균이 몇인지 알 수 있어. 평균.
얘네 평균 몇이에요? 5명 평균? 당연히 50이겠죠. 평균 50이에요. 10씩 간격 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100, 100, 250 해서 5 나누면 50 나와요. 평균.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을 각각의 별량에다 빼줄 거야. 30에서 50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0 나오지. 마이너스 20. 그러고 여기에서 요거 빼주면 값이 마이너스 10, 빼주면 값이 0, 빼주면 10, 빼주면 20 이렇게 나와. 이걸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야? 평균에서 각각의 별량당 우리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편차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떨어진 값인지. 평균을 기준해서 그때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하나씩 다 알고 있어야 돼.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야. 편차는 무조건 합치면 다 같이 0이야. 왜냐면 우리가 식을 생각해 보시면 평균이란 값을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해서 평균을 재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걸 수식으로 바꿔주면 x1, x2, x3라고 내가 적어볼게. 3개 값으로만 할게. 그랬을 때 평균은요. 평균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값을 3개로 나눠준 걸 평균이라 적는데 그때 각 계산마다 하나에서 요거 빼주지. 그럼 요거 3분의 3x1이에요. 그럼 3분의 여기에서 요거 빼주면 x1 남고요. 그 다음 2x1 남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x1, x2 옆에 마이너스 x3 이렇게 달리지. 그 다음 이거 3분의 여기에서 두 번째 여기 3분의 3x2로 바꿔서 여기에서 요걸 빼주는 거야. 값이 여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1 플러스 2x2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x3 이렇게 계산 내용이야. 그럼 마지막 거 계산도 똑같거든.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2x3 달리거든. 지금 여기 숫자 보시면 계산 의미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하나, 둘, 세 개 계산하면 값이 x1 값이 0이 돼. 그러고 각각 개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0. 이렇게요. 그래서 무조건 0이야. 편차 의미 자체가 평균에서 차이니까 모두 다 합치면 값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편차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데 각 별량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까지밖에 못 본다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래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건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여기 조금만 읽어보자. 두 번째,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래. 평균보다 어때요? 큰 값, 평균보다 큰 값에 요거 어때요? 편차가 양수값이 나온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그래서 평균 잡아서 거리 재는 개념이어서 절대값 개념으로 우리가 잡힌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편차의 의미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통계에 대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하기 시작해. 편차를 제곱할 거야. 자, 그게 분산이라 해요. 분산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퍼져 있냐 라는 정도를 찾는 대표적인 산포도 값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잘 봐봐. 여기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 10, 20 얘네 갖고는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냥 평균을 기준으로 편차의 합은 값이 0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할 거예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각 편차의 제곱을 해줄 거야. 그럼 요 값 제곱하면요 4, 100 되겠죠. 그 다음 요 값 제곱하면요 값이 얘가 100이 되겠죠. 요 값 제곱하면 0 되겠죠. 요 값 제곱하면 100 되겠죠. 그 다음 요거 제곱하면 400 되겠죠.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을 모두 토탈해 주면 값이 1000이 돼요. 맞지? 편차 제곱의 합이야. 편차 제곱의 합. 이거 수능에 다시 나온다. 진짜로. 그런 다음에 요때 우리 5개 자료 있죠.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이거를 200이라고 적을 수 있잖아. 이걸 뭐라 부르냐? 분산이라 불러요. 분산. 그러고 지금부터 내가 적는 거 적어놔야 돼. 지금 내가 식 조작 걸 거야. 자, 볼게요. 평균 50이라 했어. 자, 두 번째 자료가 있어. 얘가 A 자료야. 그 다음 얘가 B 자료야. 그때 하나, 둘, 셋 쓸게요. 48, 49, 50, 51, 52 이렇게 5개 숫자가 있어. 얘네도 평균이 몇이야? 50이죠. 그랬을 때 각각 편차를 따져보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그때 편차를 제곱해 줄 거야. 편차 제곱. 그럼 얘는 4, 1, 0, 1, 4 이렇게 되죠. 얘네 토탈해 주면 값이 몇이야? 10이죠. 10을 5로 나눠주시면 얘는 2가 분산이야. 분산.
평균이 똑같은데 편차는 좀 차이가 나는데 편차의 제곱의 합인 분산이라는 의미를 따져보면 분산이 얘는 엄청 크고 얘는 분산이 엄청 작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포도가 아까 뭐라 했어? 흩어진 정도라고 말을 했지. 그랬을 때 오른쪽 값이랑 왼쪽 값을 보셨을 때 어디가 집약적이요? 모여있어 값이? 오른쪽이 모여있다는 거야. 그거의 의미가 분산이에요. 분산이 작을수록 우리가 값이 평균을 기준으로 모여있다. 이게 분산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적어드릴게요. B랑 A 예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B 자료랑 A 자료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 후성아, 말 이해되지? 말 이해되지? 기빈나, 알겠어? 영훈아, 말 알아들었지? 딱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거든? 또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 알아들었어, 지민아? 시원아, 너 알겠지? 천천히 써. 써놓는 게 나아. 그래서 자 봐봐. 그래서 편차라는 거는 왜 편차를 제곱하냐,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제곱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의미를 무슨 의미를 찾는 건데 요 있잖아, 요 테이블, 요 점수표 있잖아, 요거 자체에 이 자료의 성질을 따지려는 거야. 근데 편차란 건 이 한 값씩 한 별량에 대한 의미밖에 못 찾는 거야. 근데 그래서 편차를 우리가 토탈해서 합쳤을 때 0밖에 안 나오니까 오른쪽도 0이잖아. 의미가 퇴색된다고.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편차가 야 이렇게 띄엄띄엄 적혔는데 어떤 거는 마이너스 15, 어떤 건 마이너스 7, 어떤 건 플러스 35 이렇게 적혔어. 둘 중에 누가 더 퍼져 있는지 편차 갖고 따질 수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한 거고, 편차의 제곱값의 합값인 우리가 그걸 다시 나눈 값인 분산 갖고, 분산의 크기의 차이 갖고 우리가 퍼져 있는 게 얼마나 퍼져 있는가, 어느 게 더 집약적인가를 따질 때 적합한 산포도의 대표적인 예시가 편차의 제곱 이용한 분산이 된다라고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요거 값 말고 만약에 마이너스 여기가 25, 여기가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 그럼 그거 갖고 차이해가지고 하는 계산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값마다의 의미밖에 없다고, 편차는. 알겠어? 그래서 편차를 다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그거 갖고 찾아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분산해서 하나 더 넘어가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거 보세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이라고 써 있어. 그냥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분산보다 나중에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 편차는 분산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라고 나타내요. 루트 분산. 이렇게요. 의미는 분산하고 일치해요. 루트 씌운 거야. 루트 씌운 거야. 왜 루트를 씌우냐? 자, 봐봐. 이거 그냥 막 때려박으면 그냥 암기거든.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마음대로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곱이란 걸 했잖아.
이 제곱을 마음대로 했던 거를 우리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계산 자체를 일반화시키겠다는 거야. 의미 자체는. 그래서 이걸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저걸 제곱의 합을 마음대로 달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표준적인 의미를 표준화하겠다라고 해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의미는 분산에 루트 씌운 거니까 같은 의미여서 같은 개념이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루트 분산하시면 표준 편차가 된다. 이거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분산 자체가 의미야. 알겠어? 거기다 루트 씌운다고 막 뭐가 바뀌지 않겠지.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센 노트 여기 써 있는 거 여기다 줄 한번 쓸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 아까 집약적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위에 읽으시면요. 분산은 단위를 가지지 않고 표준 편차는 별량과 같은 단위를 갖는다. 이것도 줄 쳐주세요. 이거 나중에 의미 한번 한 바퀴 하고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루트 씌우는 거예요, 사실. 루트 씌워서 자, 봐봐. 너네가 나중에 통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볍게만 하고 나중에 깊게 해줄게. 요거 점수거든? 그래서 평균 점에서 뺐으니까 단위가 점수죠. 점. 근데 누가 누구 마음대로 이거 점제곱이라는 단위를 써? 라고 하는 거야. 점제곱 단위가 어딨어요? 점수를 왜 제곱해? 근데 의미 찾으려고 제곱했잖아. 근데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점수의 제곱, 이거를 루트 씌워서 점수를 뽑아준 거야. 점제곱이란 단위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자체를 이걸 단위를 쓰면 안 된다라고 써 있는 거고, 저거는 우리가 단위가 원래 거랑 맞아진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A단계 잠깐 풀어볼게요. A단계 풀자. A단계 직접 풀자. A단계에서 602부터 608까지만 풀자. 602부터 608. 시간 아까우니까. 최빈값 세골기 아깝다. 그거 집에서 풀게요. 그 다 불러줄게. 거기만 쭉 풀어줘. 지금 풀어줘. 세빈아, 화목은 그냥 무조건 넘어오는 거야. 그렇지, 화목은. 개념 다시 해줄 거야, 세빈아. 지금 한 5분이면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지금 찍어 놓은 거 내가
분산 문제 풀 때 편차의 제곱 거쳐서 해야 돼가지고 공간이 좀 좁아서 집에서 할 때는 큰 종이에다 하세요. 알지? 좀 좁지? 좀 보통 좁아서요. 문제 풀 때 좁다고 자리가. 노트나 이런 데다 하는 게 나아. 시간 알아들었지? 네. 한 1분만 있다 다 불러줄게. 아직 하고 있어. 대박 숙제 해왔어? 좀 이따 보자. 제발 노트 있으면 노트 있어. 노트 없어. 학원 노트 줬었어? 줬었지. 잠깐만. 종이 몇 개 줄 테니까 걷다 일단 처음에 써봐. 여기 뒤에 문제 풀 때 써줘. 수업이 다 됐어? 조금만 기다릴게요. 그 다른 친구들 왼쪽 것도 숙제니까 다 푸셨으면 왼쪽 거 풀어주세요. 푸신 분은 왼쪽 풀어주세요. 자, 왜 이렇게 멀어? 자, 해볼게요. 이제 해볼게. 요거 A단계인데 나 원래 A단계 잘 안 풀어준데 여기 편차 헷갈릴까봐 하나만 풀게요. 알겠지? 자, 볼게요. 자, 요거 얘네 평균제래. 평균이 헷갈릴 수 없다. 평균은 제일 줄 알아요. 평균 먼저 재달래. 그러면 우리 총합 구해야 되지. 평균 개념은 5, 4, 8, 5, 2, 3 더할 거야. 값이 이렇게 하면 5고요. 이렇게 하면 10 나오죠. 1의 자리 먼저 할 거야. 요 값이 12고요. 여기 값 더하면 17이야. 27이죠. 27이고 10의 자리 따로 더할게. 2, 4, 3, 3, 5, 4, 5. 여기 10이고 여기 7이고 여기 10이고 여기 6이고. 그래서 값이 몇이야? 26, 260, 260이고요. 260 더하기 27 이렇게 해달래. 공 달아준 거예요. 287. 요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네. 7개로 나눠주세요. 7. 그러면 값이 41 나오네. 평균 41. 이거 계산은 직접 하나씩 더 하셔도 되고 1의 자리 따로 10의 자리 따로 해가지고 계산해도 괜찮아. 알겠죠? 계산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7개면 좀 많죠? 자, 그때 평균이란 게 값이 41인데 어떻게 말을 했냐? 이거 뭐야? 그 판매된 아이스크림 개수야, 개수. 그때 우리가 편차란 거 개념을 방금 배웠어. 그냥 엄청 쉽죠, 편차. 우리가 각각 25란 별량이 우리 평균 41에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냐가 편차야. 오케이? 후서가 이거 같이 해줘. 이거 같이 하자 먼저. 자, 그때 25랑 41의 차이니까 개수에다 평균 빼달라고. 값이 몇 개? 마이너스 16개. 평균적으로 우리가 41개 팔리는데 25개밖에 안 팔렸다. 그 날의 편차야. 한 개 한 개는 의미가 있어. 한 개마다. 자, 그때 한 개의 의미 똑같이 찾아주면 값이 3개. 그 다음 여기에서 요거 빼주면 값이 마이너스 3개. 빼주면 값이 마이너스 6개. 빼주면 값이 11개. 여기에서 빼주면 값이 마이너스 1개. 빼주면 값이 몇 개야? 12개. 이렇게 해요. 각각의 편차는 어느 날 제일 적게 팔렸는지,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 개마다 의미는 찾을 수 있어. 하루하루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각 개로 가능하다고. 오케이? 근데 이 자료 자체의 평균을 찾기 위해서는 편차 갖고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러고 보통 문제 풀 때 틀리는 지점을 여기에서 한번 잡아놓고 가야 돼. 봐봐. 내가 이거 왜 하냐면 너네 계산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꼭 합쳐서 편차합이 0인지 확인하고 건너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 더 안 하고 검토된 상태에서 넘어가. 알겠어? 그래서 얘네 총합해주세요. 값이 이렇게 지우면 여기 마이너스 22죠. 그 다음 여기서 값 계산하면 11 나오니까 다 없어지죠. 편차의 총합은 0이어야 돼. 아까 식 보였어요. 편차의 차이는 무조건 왜 0이라고? 평균을 기준해서 1차적인 관계로 뺐기 때문이야. 사실 1차적인 관계로 뺐기 때문에 우리가 값이 각각의 봐봐. 우리가 평균값에서 여기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각각 했을 때
평균의 의미를 두고 각각의 날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따졌으니까 반드시 그거의 총합은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평균 자체에만 의미를 주고 1차적인 관계로만 접근해서 그래. 근데 지금 헷갈리면 그냥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이것까지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자료 자체의 성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편차 자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편차의 제곱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편차의 제곱. 그럼 편차를 제곱하시면 어떻게 나오는데 편차의 제곱하면 요 음수값이 의미가 양수값으로 돌아가. 그래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만 보이는 거야. 저 음수값이 의미가 없어지고 양수값으로 절대값 떨어진 거리값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퍼진 정도만 남는 거야. 그때 3개 제곱하면 아이고 이거 계산 엄청 크네. 144 이렇게요. 그래서 계산할게요. 256에서부터 144 합치면 400 나오고요. 400. 그 다음 여기에서 1, 9 이렇게 합치시면 값이 130. 그 다음 여기 합치시면 10, 140. 그래서 이따가 36 하면 576 나오네. 576은 24의 제곱이지. 일단 그것만 볼게요. 576이다. 토탈 합이. 편차 제곱합이 576이야. 그럼 우리 편차 제곱 갖고는 그래 의미 따져놨어. 근데 몇 개야? 개수가? 7개죠. 7개로 우리가 576을 나눠줘야지 이걸 분산이라 한다. 분산이 무슨 뜻이야? 퍼진 정도라고. 얼마나 퍼져 있나? 얼마나 퍼져 있냐 자료가.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이 7로 나눠지나 안 나눠지겠네. 24의 제곱 쓰니까. 이렇게 놔둘 거고요. 그랬을 때 분산값은 요거고요. 그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는 우리가 어떻게 루트만 씌워주세요. 7분의 576. 그래서 분자값이 24의 제곱이니까 24 뽑고요. 7분의 루트 7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7분의 24 루트 7 저렇게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한 번만. 그래서 아까부터 말했던 거 그냥 다 의미 부여해줘가지고 할게. 자, 요거 개수. 요거 개수. 그래서 개수랑 개수 빼니까 단위가 개수야. 개수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 편차 제곱하면 개수 제곱이야. 개수 제곱을 7개로 나눴어. 7개로. 오케이? 7 별량으로 나눴어. 그래서 개수 제곱이라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단위가 개수 제곱으로 들어갔다고. 오케이? 개수 제곱이라고. 아이스크림 개수 제곱.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7 이거는 개 쓰면 안 되는 게 이거 별량 수여서 마음대로 개수로 쓰면은 아이스크림 7개로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 단위가 별량수예요. 지금 그래서 제곱이니까 단위가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다시 개수의 제곱을 여기다 넣어줘가지고 루트 제곱해줘가지고 개수의 제곱이 이렇게 바뀌어서 개수로 바뀌어서 단위가 알맞게끔 표준 편차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러면 통계적 의미는 다 맞아요. 배워서 클리닉 어차피 내가 그냥 아닌가? 자, 화이팅. 자, 그 다음 거 봐볼게요. 그래서 609번. 여기 평균이어도 셀게요. 평균이어도 할게요. 자, 여기 다음은 학생 10명의 통학 시간을 나타냈다. 통학 시간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609번. 그러면 학생 수가 5, 2, 15x, 그 다음 25, 3, 그 다음 여기 35, 1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이거 합계 10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저 x값 찾을 수 있지. x값 몇 개예요? x값 몇 명? 6이니까 4명이다 라고 찾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보면 평균을 5를 2번 더하고 15를 4번 더하고 25를 3번 더하고 35를 1번 더하고 이거 똑같은 수를 몇 번 더한다가 무슨 개념하고 똑같아? x를 5번 더한다. 몇 x? 몇 x? 후서가 x 5번 더할 거야. 몇 x? 5x 곱하기 개념하고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곱하기 식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 5 곱하기 2 5를 2번 더할 거야. 15를 4번 더할 거야. 25를 3번 더할래. 그 다음 35를 1번 더할래. 이거 몇 명? 별량 10개. 이렇게 해서 평균 내달라는 거지.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를 2번 더할 거니까 5 곱하기 2가 맞고요. 15 4번 더할 거니까 곱하기가 맞다고. 그래서 분자값이 10, 60, 75, 35니까 계산 한 번에 안 되네. 75, 35, 110, 그 다음 여기 60, 10 이렇게 되니까 70. 그래서 180이니까 나눠주시면 18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8분이 우리가 평균 값이 된다. 통학 시간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앞에 612까지는 초등이 아니라 중1 거에 그 줄기가 이 정도에서 나오는 계급값 그 내용인 것 같고, 계급값 기억이 날까요? 자, 어쨌든 613 가볼게요. 그 다음 상문제 중에서 좀 해야 될 것들을 해줄게. 틀릴 것 같은 것만 넘어가면서 세 개의 별량이 A, B, C가 있고요. A, B, C. 그때 얘네 평균이 10이다 라고 써있어. 평균 10. 그 다음 5개 별량이 있는데 5개 7, A, B, C, 13 요거의 평균은 이라고 문제 찾아달래. 그러면 자 후석아 한 번만 가자. 평균 알려주면 평균하고 같이 가는 개념이 있어. 내가 아까 평균할 때 여기 분자에 뭐 썼어? 요 분자 뭐라 불러? 요게 평균이고요. 주빈아 이거 분자가 뭐게? 요 총합이죠. 총합을 우리가 별량수로 나눠준 게 평균이잖아. 그래서 총합하고 우리가 뭐가 같이 가? 평균이 반드시 같이 가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이 10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총합이 30이다 라는 값을 알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평균하고 여기 위에다 써주세요. 헷갈리시는 분은 평균하고 우리가 저거 총합이 같이 간다고. 하나의 식이야. 한 식이니까 둘 중 하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봐봐. 써줄게요. 고등 것도 똑같거든. 평균은 우리가 총합 이렇게 해가지고 별량수 지금 봐보시면 요게 써있어. 3개 별량수 클리어. 오케이? 별량수 3개. 여기 평균 10 써있죠. 10 이렇게 채워져 있어. 그럼 3개의 미지수 중에 한 가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식관점에서 블랭크가 3개인데 한 개 찾아진다. 그걸로 해달라는 거야.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30이니까 우리 7 더하기 13 하시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써주시고 이걸 5개로 나누시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값을 여기 30이라고 넣어주시면 얘는 40 아니네 50이네요. 50을 5로 나눠주시면 얘 값이 평균이 10이 된다 라고 나와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총합의 관점으로 우리가 문제 처리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C단계는 혹시 어려우면 많이 틀려야 돼. 다음 시간에 고쳐주고 상관관계 끝낼 거야. 화요일날. 그거 하면 끝이에요. 그거 하면 끝. 아 진짜로 이게 단원 자체가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값이야. 근데 여기 위에다가 짝수개수일 때만 한번 적자. 짝수개수, 홀수개수. 이렇게. 2, 3, 5의 중앙값은 너무 쉽고요. 2, 3, 6, 8의 중앙값은 이렇게 두 가지 예시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세 가지면 우리가 홀수 가지면 정중앙에 정확히 그 별량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앙값에 그냥 얘는 몇이야?
3 이렇게 적어주면 중앙값 끝이야. 자료 순을 크기 순으로 적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걸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 다음 짝수의 개수는요. 여기 사이가 중앙이잖아. 그래서 3과 6의 평균 내줘야지 중앙값이야. 그게 중앙값이야. 3과 6의 평균 내줘야 된다고. 왜? 네 가지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 정중앙값이 우리가 중앙값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짝수 개수일 때 특이하다. 자, 그래서 3과 6의 평균이니까 2분의 9가 되겠네. 4.5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중앙값은 별량 잘해야 변수 분산 잘해야 돼요 오늘. 자, 하나씩 가볼게요. 1모듬의 중앙값을 가래. 이거 어렵네. 자, 개수 하나씩 쓸게요. 숫자 2 본인이 이렇게 써야 돼. 2 하나 긁어. 2 긁었어요. 그 다음 4가 하나 있고요. 크기 순으로 쓸 거야. 4 당연히. 그 다음 5가 몇 번? 2번 있고요. 5가 2번. 잠깐만 나도 긁으면서 해야 돼서 4, 5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는 숫자가 7이죠. 7이 하나 2번 있고요. 7 2번, 그 다음 8 1번, 그 다음 10 1번, 11 1번, 그 다음 14 1번 이렇게 되네. 그럼 개수가 몇 개야?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니까 우리가 짝수값이니까 몇 번째랑 몇 번째인지 생각해봐야 돼. 몇 번째랑 몇 번째예요? 그치, 5번째랑 6번째야. 숫자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6번. 여기 사이가 중앙이다. 왜? 여기에 5개 있고요. 여기 5개 있잖아. 오케이? 근데 여기 숫자가 다행스럽게도 7, 7 나와 있으니까 중앙값은 7이 된다 라고 첫 번째 써달라는 거야. 이렇게 직접 나열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모듬의 중앙값을 B라고 하자. 숫자 나열할게요. 1부터 있고요. 1, 2, 3, 4, 5 없고 6 있고 7 있고 7 있고 8 있고 9 있고 15 있고 15 있고 다 셌나? 다 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셌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5번째랑 6번째 요 사이 받아라는 거야. 그럼 요거의 중앙값은 몇이에요? 6하고 7의 사이값 우리가 6.5가 된다. 평균 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6하고 6하고 7 5번째랑 6번째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해야 된다. 짝수값일 때는.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 반드시. 응? 소수로 써도 되고 분수로 써도 돼. 소수로 써도 돼. 분수로 써도 돼.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 중앙값은 쉬워서 됐고요. 자, 최빈값까지 이렇게 대표 문제만 조금 계속 넘어가고 그 다음 최빈값하고 유형 5번까지는 우리 대표 문제만 풀어줄게요. 여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 다음 자 622번 갈게요. 622번. 자, 두 사격선수 A, B가 같은 횟수로 총을 쏘아서 얻은 점수를 조사했는데 A 점수의 최빈값을 A, B 점수의 최빈값을 B라고 한다 라고 써있어. 그때 A 더하기 B 값은 이라고 써있어요. 자, 그럼요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 X라고 써있지만 자, 얘네가 몇 번 쐈어? 아래 거 보시면 나오죠. B가 쏜 횟수 보면 나와요. B가 몇 번 쐈는지 찾자. B가 쏜 횟수, B의 횟수. 그럼 1, 3, 5, 6, 5 이렇게 합치니까 11, 20 되겠다. 20회. 다 합치시면 20회 나와요. 그럼 분자값은요? 분자래. A값은요? 7, 3, 10이니까 5, 2 하니까 7이니까 X는 3이 되겠다. X 3이요. X 3에. 그랬을 때 최빈값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몇 점이 A번의 최다횟수야? 문제 써있죠, 횟수. 자, 이거 읽어줄게요. 혹시 표 못 읽으실까봐 해줄게. 처음 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할게요. A, B 이렇게 써있어. 여기가 6점, 7점, 8점, 9점, 10점 이렇게 써있고 횟수가 2회, X회, 3회, 5회, 7회 이렇게 써있어. 1, 3, 5, 6, 5 이렇게 써있어. 자, 문제에서 아까 내가 읽은 부분이 중요한데 같은 횟수로 쏜대. 누구는 20번 쏘고 누구는 한 3번 쏘면 안 되잖아. 그럼 대회가 아니잖아. 자, 그래서 같은 횟수 할 거니까 아래 거 총합 횟수가 몇 번? 20방. 그래서 얘도 20방 맞춰줘야 되니까 X값이 몇 번? 3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 읽을 때 우리 요 도표 읽을 줄 알아야 돼. 고등과에서 이과 안 하시고 문과 가서 사회 문화 그거 하셔도 우리가 도표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 선수가 몇 점이 제일 많은지 이렇게 읽어달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자, A 친구가 10점이 7번 나왔대. 횟수가 제일 많아. 그래서 최빈 값은 몇이야? 10점이 된다. 이대로 읽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 6이 제일 많죠? 이 친구가 쏜 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B 친구가 6회 나온 게 9점이다. 그래서 9점 이렇게 해서 최빈값 횟수로 읽어달라고. 제일 많이 나온 빈도가 높은 횟수를 최빈값이라 하는 거야. 알겠죠? 최빈값.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자료 중에서 평균을 대표값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써 있어. 자, 그냥 626번 여기 위에 써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줄 쳐줄게요. 2번 자료의 별량 중에서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 평균값보다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하다. 요거 중요해. 그러니까 반에서 우리 반이 엄청 공부를 못해. 그랬을 때 다 10점씩 맞았는데 누가 혼자 100점 맞았대. 오케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0점인 얘가 이거 점수로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너네가 용돈 값이 엄청 치우쳐 있죠. 제가 나머지 값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우리가 대표값을 할 수 없다. 5번. 나머지는 어때요? 다 그래도 집약적이지. 그런 상태여가지고 우리가 얘는 평균값으로 적합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극단적 값이 있을 때 우리가 평균이 망가진다는 거야. 이거 나중에 이것저것 그 고등학교 가지고 그렇고요. 630번. 630번. 630번 볼게요. 대표값이 주어질 때 별량 보세요 라고 써 있어요. 4회에 걸친 우리가 90점, 85점, 89점, 92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회 시험에 몇 점을 받아야지 5회까지 평균 점수가 90점이 되냐. 여기 평균 개념이어서 여기도 쉽네. 어렵지가 않네요. 1회 90점, 2회 85점, 3회 89점, 그 다음에 92점 써 있고요. 5회 값이 우리가 몇이 돼야 돼? X라고 해서 5회의 점수를 미지수로 놔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출제한 거야. 요거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 평균이 90점이래. 평균 90점? 아까 한 거랑 똑같은 개념 잡아야 돼. 후서가 한번 가자. 평균값 알려주면 우리가 뭐 알아? 평균. 한 번 더 써줄게. 별량, 총합. 지금 이거 몇 번 본데? 5번 본대지. 별량 준 거야, 5. 그 다음 평균, 90점 줬지. 뭐 알려준 거야? 총합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균씩 한번 써보면 돼요. 그래서 총합으로 우리 문제 풀 거고, 총합이 값이 450이다. 이렇게 다 덧셈 잘 걸어주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차 방정식 푸시면 X값 나온다. 다음 연산하시면 얘가 값이 181. 그 다음 요거 계산하면 266. 계산하면 값이 몇이야? 290, 35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값이 여기 채워지는 값이 94가 되겠다. 94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면 답 나온다. 5번.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평균 개념이어서 그냥 엄청 쉽고요. 지금 뒤에 거부터 상문제 섞을 거야. 편차 내용이 있어서.
우리 이번 단어는 편차 잘하는 게 중요하다. 편차 잘하는 게. 자, 편차는 편차 번호를 써야 되는데 636 이렇게요. 자, 다음 학생 5명의 1분 동안의 팔굽혀펴기 횟수의 편차를 나타낸 거래. 그래서 그냥 써주면 A, B, C, D, E 이렇게 써 있어요. 편차가 나와 있어. 다른 거 안 나와 있어. 편차가 나와 있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A, 4, B 이렇게 돼 있다. 딱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내가 그냥 한 번만 더 할게요. 편차 합이 0인 거. 어떤 친구가 2회, 어떤 친구가 5회, 어떤 친구가 21회 이렇게 했다 할게. 그럼 값이 둘이 합쳐가지고 7 이렇게 하고 7 더하니까 28 이렇게 나오겠네. 28, 요거 20으로 줄이자. 조작 좀 할게요. 27 이렇게 3 이렇게 나오면 평균이 값이 9죠. 얘가 평균이야. 평균. 그때 그 평균을 기준으로 요따가 평균 빼줄 거야.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7. 여기에서 평균 빼줄 거야. 값이 마이너스 4. 여기에서 빼줄 거야. 값이 11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요거 아까 말했던 그 관계야. 여기 얘에서 봐봐. 얘랑 얘를 합친 다음에 3으로 나눴으니까 평균이 나왔잖아. 그 평균을 각각의 변량에다가 각각 빼니까 우리가 관계식 자체가 편차의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까 x1, x2 그거 적어가지고 하면 돼요. 그 고등 것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개수가 많아도 그게 항상 일반화가 돼서 그걸 나중에 미적분을 해가지고 적분해가지고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의미를 찾거든. 나중에 배워요. 그때 우리 편차합은 뭐라고? 총합이 0이다. 이것만 계속 기억할 거야. 항상 0인 값이야. 이걸 뭐라 불러? 우리 고등과 한 친구도 알잖아. 항상 0이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의미가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항등식이에요. 알겠어? 이거 편차 항등식이야. 항상 이루어져요. 편차합은 0이다. 편차합은 0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문제를 맞춰준다. 그래서 A, 4, B 이렇게 합칠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4. 그 다음 여기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 하셨을 때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얘네 통으로 계산 물어봤으니까 2항에서 2다 라고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못 찾는지만 살펴보면 돼. A 더하기 B 통으로 찾으래. 아니, 통으로. 그래서 이 값은 2 이렇게요. 문제가 많이 있어. 그 다음 639하고 643만 할게요. 상문제 해줄게. 639번. 그 다음 지성이의 4회에 걸친 음악 실기 점수의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내는데 4회까지 점수의 평균이 84점이다 라고 써있어. 4회까지 평균이 84점. 그때 4회 음악 실기 점수는 이라 써있어. 자, 회차 적을게요. 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각각에 대해서 편차 읽어주시면 돼요. 편차 값이 얘가 2, 값이 0, 마이너스 3. 그럼 4회차의 편차는 반드시 몇이야? 여기 4회차 평균, 우리 4회차 편차 1이에요. 그래야지 총합이 0이지. 근데 편차의 의미가 뭐였어? 편차란 게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값을 편차라 불러요. 여기 편차가 1이 나왔어.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4회차까지 평균이 몇이에요? 평균이 값이 84라고 써있죠. 그럼 얘가 편차가 1이 되려면 얘 점수는 몇이어야 돼? 85여야지 된다라고 써있는 거야. 그 식 그대로 하나씩 적응해달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해달라고. 그 다음 643번 잠깐만 풀어보실래요?
할게요. 될 것 같은데. 네. 단원 쉽고요. 진짜 C단계 정도만 좀 풀만 할 거고 많이 쉬운 편이에요. 단원 자체 전체 합쳐서. 혹시 그 시험 범위 바뀌면 말해줘. 영은아 말해줘. 주빈아. 진짜 여기 맞는데? 진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살짝 뭘 껴서 내는데 2차 함수 이런 거 끼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학교에서 말해줬어? 너무 좋다. 시험 대비 안 하고 고등 거 해도 되겠다. 네, 자 볼게요. 진짜 여기 진짜 정말 쉬워. 자 볼게. 1회차가 있고요. 1회, 그 다음 2회, 3회, 4회, 5회 얘가 있어요. 그 다음 아래 편차가 나와 있어. 편차. 그래서 편차가 써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2, 여기 x, 여기 15, 여기 마이너스 7 이렇게 써 있어. 그때 평균값이 175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모르겠고 편차 갖고 우리가 식이 하나 잡혀 있어. 얘네 모두 총합 걸어주면은 우리가 값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0이죠. 이렇게 합치면. 그래서 여기 숫자가 7이어야 되네 반드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때 혹시 헷갈리시는 분은 꼭 평균이라고 옆에다 써주시고요. 평균값이 175야. 그때 각각 우리가 점수를 조사할 수 있어. 왜? 각각의 별량에서 우리가 평균 빼주신 값이 편차기 때문이야. 그래서 각각 점수는 얘가 172죠. 172. 여기는 12 차이 나야 되니까 16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가 7이 더 큰 거니까 얘가 18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요 값이 15나 크네 190이고요. 그 다음 여기 7 차이 나니까 얘가 168이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때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맞춰갈게요. 1번 땡. 2번 4회의 기록은요 185래. 아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2회의 기록이 제일 낮다. 낮네요. 여기 165. 얘가 제일 낮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 중앙값은 3회의 기록과 같다 라고 써있어요. 중앙값 요 순위니까 얘가 세 번째지. 그래서 얘가 중앙값이야. 우리가 5개니까 세 번째 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게 중앙값 조사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중앙값.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봐봐. 하나씩 개별의 의미는 편차 갖고 찾을 수 있다고. 그때 평균 기록보다 높다라고 써있는데 편차가 마이너스야. 편차 음수야. 그러면 작은 값이죠. 별량에서 뺄셈 걸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얘네가 더 작은 값이에요. 의미를 반대로 정하지. 그래서 평균보다 기록이 낮은 회차가 얘네야.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649번을 해야 되고, 잠깐만 650 해야 되고. 자, 644번부터 할게요. 644번. 애들아, 내가 상문제 풀어주는 거 집 가서 혼자 풀기 불편할까 봐 풀어주는 거고 꼭 다시 풀어야 돼. 여기 분산하고 이쪽은 다시 해봐야 돼. 거기를 하고 C단계 풀어야지 풀려요. 자, 644번. A, B, C, D, E가 하루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 개수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낼 때 표준 편차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표준 편차 구하래. 줄 쳐놓으세요. 표준 편차.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0 이렇게 써있어. 자, 우리 평균도 안 나와 있고, 자 봐봐. 지금 앞에 표 봐주세요. 우리 평균도 안 나와 있고 각각의 별량도 안 나와 있어. 오케이? 별량 개수 나와 있고요. 편차만 나와 있어. 그때 이거 표준 편차 찾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 많이 비어 있거든 값이. 근데 여기에서 편차의 합은 값이 항상 0이죠. 그래서 편차값 여기 1이 가능해.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편차 구할 거니까 편차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뭐래요? 분산 쪽으로 넘어가 줘야 돼. 그러고 나서 루트 씌울 거란 거야. 편차 제곱은요 9, 1, 9, 0, 1 이렇게 되겠다. 그런 값을 우리가 얘네 편차 제곱을 모두 합쳐주시면 20이 되고요. 그걸 5로 나눴어. 편차 제곱합의 평균이 우리가 분산이다 라고 했으니까 4가 분산이라고. 오케이? 분산식 다시 옆에 써줄게요. 오늘 처음 하니까 헷갈리죠? 편차 제곱의 합 요거를 별량 개수로 나눠주시면 얘가 뭐다? 분산이다 라고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때 요거 값이 4다 라고 분산값 찾았어. 분산 4. 그럼 우리 뭐 해달라고? 표준 편차 넘어가려면 루트 씌워주세요. 루트 4 값이 2. 그래서 요거 점수인가요? 내용이? 문자 메시지 개수죠. 이거 표준 편차 쓸 때는 개수 써줘야 돼. 알겠어? 단위 작성하는 거야. 분산에다 개수 작성하면 서술형 감점이야 원래. 알겠어? 이거 단위 봐주셔야 돼요.
이거 서술형할 때 깐깐하게 내시면은 꼭 개수, 점 이런 거 우리가 기입하는 거 표준 편차만 달아야지 정답 처리래. 네, 그 다음요. 649번 갈게요. 649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어느 모둠에 5명의 학생 A, B, C, D, E의 국어 점수에서 은우의 국어 점수를 뺐대. 뭐 이상하게 뺐네. A, B, C, D의 국어 점수에서 은우란 애의 국어 점수를 각각 뺐대. 그때 이 모둠의 학생 5명의 국어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자, 가볼게요. 살짝만 접근해 볼래요? 표준 그릴게요. 각각의 국어 점수에서 은우의 국어 점수를 뺀 표래. 이거가 표준 편차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은우의 점수가 지금 평균이나 지금 요게 편차를 살려서 식을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정확하게 식 의미 살려서 하나씩 적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배우고 있는 과정이잖아. 그때 요 왼쪽에 국어 빼기 은우 국어, 이거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몰라. 우리 평균이란 걸 빼야지 편차잖아. 지금 저거 편차라고 그냥 하시고 하면은 답이 어쩌다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앞에 나는 은우 국어라는 점수를 K라는 미지수로 쓸래. K 미지수. 그럼요, A의 점수에서 K를 뺐더니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식 A 빼기 K는 값이 마이너스 8이다. 오케이? 그럼 A란 친구의 점수를 직접 찾을 거야. 점수는 A 값을 우리가 점수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A는 이항하시면 K 빼기 8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요, 우리가 여기 B란 친구 B에서 K 값을 뺐더니 5래. 그럼 요거 이항하시면 K 더하기 5인 거네. 지금 반복되는 연산 보이세요? 그냥 요거 숫자를 K에다 달아주시면 우리가 걔네의 각각의 점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거 써주시면 요 값이 몇이야? K 더하기 1. 요거는 K 빼기 7. 요거 K 더하기 4. 각각 얘네 점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기가 문자 하나로 우리가 점수를 정리했으니까 얘네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찾아주시고 표준 편차로 넘어가려고 편차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냥 하나씩 하는 거야. 계산이 긴 거야. 자, 그때 이렇게 얘네들의 평균 구할 거야. 평균은요, 몇이야? K 값이 5방 있죠? OK. 그 다음 뒤에 상수값 마이너스 3, 여기 값이 마이너스 6,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아니네.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4인가요? 잠시만, 갑자기 계산 또 왜 이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고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네. 이렇게요. 마이너스 5. 이렇게가 평균, 우리 요게 총합이죠. 그래서 이걸 5로 나눠낸 값이 K-1이에요. 얘가 평균 값이야. 오케이? 지금 여기 총합하신 거고요. 총합. 그 다음 여기가 뭐야? 별량 개수로 나눠준 거야. 이게 평균이야. 평균 찾았어. 이제 그러면 뭘로 가야 돼? 표준 편차. 편차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흐름 시켜서 편차로 가시면 돼요. 편차. 요 값을 뺄셈 걸어줄 거야. 그럼 K 빼기 8에서 K 빼기 1을 빼주시니까 옆에 마이너스 7 나와. 마이너스 7. K 더하기 5에서 평균 빼주시니까 값이 어떻게 나와? 값이 플러스 6이 나온다. 그 다음 빼주시니까 값이 2, 빼주시니까 값이 마이너스 6, 빼주시니까 값이 5.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 내가 아까 편차 얘기했지. 계산 실수 여기서 잘 뜨니까 한 번 더 쌤 해주시고 가세요. 크게 안 어려워. 이렇게 지워지니까 편차 합 0 맞아. 편차 합 검토해줘. 그러고 제곱 걸어. 끝까지 갔다 돌아오면 계산 엄청 걸려요. 그때 여기에서 편차 제곱은 어떻게 돼? 49, 36, 4, 36, 25 이렇게 나온다. 값이 여기가 51이고 여기에 4치니까 100이고 140. 140을 우리가 5개로 나눠주세요. 값이 몇이야? 28이다. 28. 이게 분산이에요.
편차의 제곱합을 5로 나눴어요. 5개로. 이렇게요. 그래서 분산에다 어떻게 해주면 돼? 루트 씌우시면 돼요. 루트 28. 값이 몇이야? 2루트 7.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알려줬는데 이거 그냥 편차라고, 이거 편차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마음대로는 식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저렇게 빼도 편차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균에다 빼야 돼요. 의미 살려서 풀어야 된다는 거고. 의미 살려서. 의미 살려서. 시험 때는 옆에 식으로 할 건데, 잠깐만. 하나, 둘, 셋, 셋. 자, 650번. 여기 위에 써 있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 때는 계산 속도를 위해서 위에 것처럼 처리하면 되는데 그냥 직접 그냥 하나씩 할 줄 알면 문제 아예 안 생겨. 몇 분 차이 안 나. 공부할 때는 계속 풀려야 되니까 암기는 시험 한 달 전 돼가지고 우리가 암기를 좀 해보자. 10월 마지막 주쯤에. 알겠지? 이거 공식 암기하면 다 풀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심화로 나오면 원리를 모르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원리로 풀어줄게 오늘은. 알겠지? 원리로 풀고 1품 풀 때 한번 다시 암기법으로 바꿀게요. 650번 갈게요. 650번. 5개의 별량 40, xy, 5. 40, xy, 5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얘네의 평균이 6이라고 써 있어. 6. 자, 그러면 하나씩 잡아줄게요. 4에서 6 빼니까 값이 몇이야? 4 빼기 6. 얘가 편차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 하나씩 빼줄게요. 값이 4. 여기 x 빼기 6. 옆에 y 빼기 6. 그 다음 여기 5 빼기 6. 아, 요거 마이너스 1. 이렇게요. 편차 써놨어요. 그 다음 분산값을 알려줬어. 분산값. 자,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분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을 반드시 해줘야 돼. 편차 제곱. 그럼 요거 제곱하시면 4, 16, x 빼기 6의 완전 제곱. 그 다음 옆에 y 빼기 6의 완전 제곱. 그 다음 여기다가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원 왔어? 안녕하세요. 지원아, 프린트가 없어. 괜찮아요. 그냥 들어. 그래? 이거 갖고 가. 좀 얼른 뽑아줄게. 자, 650. 자, 이렇게 돼요. 지금 그때 편차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산이 값이 4.4라고 나오지? 맞죠? 그랬을 때 4, 16 이렇게 합치시니까 20 옆에 x 빼기 6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완전 제곱 더하기 1 이렇게까지 걸린 거야. 이걸 몇 개로 나눠? 별량 5개로 나눠. 이 값이 몇이야? 분산 4.4가 된다는 거야. 그때 항상 이렇게 푸는 거야. x 빼기 6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완전 제곱만 식을 놔둘 거고 요거 이렇게 곱해줄 거야. 22죠? 여기 21이죠? 이항하시면 값이 1이 된다. 여기까지 나와. 맞아? 근데 문제에서 구하려는 바가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이 궁금해요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요 식에서 우리가 전개하시면 좀 식이 모자란 것 같은데 자 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시고요. 여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12로 묶여서 x 더하기 y 여기 36, 36 여기 옆에 71은 0이다. 얘가 돼요.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 요 값이 궁금한 거 맞아. 근데 요 값하고 요 값 관계 지금 있어? 정확히 못 찾아요. 그럼 식을 하나 더 짜야 되는 거야. 식을 하나 더 짜야 돼요. 지금 어디서 짜면 되게? 편차에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식이 하나 있다고. 삼각형처럼. 우리 도형하고 풀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 총 합값이 편차가 0이다. 여기에서 식 하나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식이 모자르면 다시 올라가. 알겠어? 항상 모자랄 거야 근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쟤네 토탈 해주시면 x 더하기 y 쓰시고요. 여기 값이 2, 여기가 마이너스 12, 여기가 값이 마이너스 11, 1 이렇게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오겠다. 11. 그래서 여기다 11 넣어주시고 이항해 주시면 되겠다.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가 132니까 132에다가 계산해 주시니까 50, 61 이렇게 넘어가서 61 이렇게 나오겠다. 프린트 하나만 빨리 뽑아올게요. 다시 해보세요.
문제들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652 펴주세요. 652번. 아 그래 이거는 그래 그냥 식 열심히 쓰시면 돼요. XY 1차적인 관계에서 여기 2차 관계 찾았어. 그 다음 652 아 이거 처음 해보는데요. 다 처음 하니까 꼭 해오세요. 알겠죠? 알겠지 얘들아? 해와야 돼. 자기가 손 대봐야 돼. XY Z의 평균이 10이래. 평 10 이렇게 써놓을게요. 평균이 10. 그 다음 분산이 몇이래? 분산이 2야. 이렇게 써있어요. 세수 X제곱, Y제곱, Z제곱 얘네의 평균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냥 저쪽으로 2차적인 접근을 할 거야. 그때 자 식적으로 우리가 X, Y, Z의 평균이 10이다 라고 써있으니까 첫 번째 알려준 식이 몇이야? 3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값이 10이다. 요거 하나가 문제에서 제공되어 있는 거야.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값이 30이야. 요게 하나. 일단 알겠는 거 써놓은 거야. 평균 이용한 식 첫 번째. 이렇게요. 평균 이용한 식. 그 다음 두 번째. 분산값은 우리가 어떻게 각각 평균 빼주겠죠. 그래서 편차를 작성하는 거야. 편차 작성. 그래서 편차 작성. 편차. 이렇게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 작성했어. 근데 분산값 2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써야 돼? 편차의 제곱을 써줘야 된다. 편차 제곱. 그래서 x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10의 제곱. 이거 쭉 푸시는 거 아니고 이따가 3 나눠가지고 요 값은 값이 2다니까 요걸 치워가지고 값이 얘가 6이 되겠네.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일단. 오케이? 지금 그랬을 때 자 봐봐. 너네가 이거 곱셈 공식을 정말 잘 써야 되거든. 사실 고등거 하신 분들이 유리해. 여기도 곱셈 공식이야. 내용 자체가. 봐봐. 여기에서 문제 얘네 셋에 뭐 구하래? 평균 구하래지. 평균식이 뭐라고? 별량분의 총합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뭐야?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평균 별량분의 별량 개수 그 다음 우리 뭐야? 총합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랬을 때 별량 개수가 3개 나와 있어. 평균값 얘 구할 거래. 얘네의 평균. 그때 총합식을 우리가 짜주면은 평균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 총합식이 뭐야? 3개 합값 요 값을 우리가 몇으로? 이걸 3으로 나눠서 요 계산 해볼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위에 분자값 얘 쪽으로 문제 풀이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 다음 요 식 있잖아. 요 식을 아직 정리를 안 했으니까 정리를 요쪽에 시각 맞춰서 관점 요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고 푸는 거라고. 알겠어? 앞에 것도 그렇게 풀었어요. 지금 그러면 요거를 저쪽을 맞추기 위해서 2차 항들을 앞에다 뽑을래. 그 다음 계수관계를 보시면 여기 상수항 10 똑같죠? 그래서 한 번만 계산 똑바로 하면 돼. 마이너스 20x 달리죠? 마이너스 20으로 뽑아. 그럼 x, y, z 이렇게 달리죠? 이렇게. 맞아요? 같은 현상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0퉁 해준 거예요. 100 여기 300이죠? 300 요 값이 6이다. 이렇게 돼요. 그때 여기 한 값 30 있죠? 넣어주시면 요 값 찾았네. 다시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식조작이야. 내용 자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고등 곱셈 공식하고 엄청 유사해. 요 단원이. 그러고 사실 고등거에 이 3개짜리가 나와서 크게 무서워하지 않거든? 근데 중등 것만 하면 2개짜리만 많이 했으니까 3개짜리가 살짝 무서워서 손을 잘 안 대는데 그냥 대야 돼요. 방법이 없다. 여기부터는 그냥 나와요. 4개짜리는 잘 안 나와. 3개까지 나와요. 자, 3개짜리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요따 30 넣어준다.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00 계산하면 우변으로 300 넘어가니까 306이 요 값이다 라고 나오는 거니까 306을 계산해 주시면 얘는 102가 되겠다. 102요. 자, 그 다음 655랑요 656 해줄 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쭉 다 풀어오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답 정리해주면서 뒤에 양의 상관, 음의 상관, 상관관계 할 거야. 그래서 틀려도 돼. C단계까지 다 풀어올 거예요. 센 다 집에 있잖아. 센 요거 690 몇 번이지? C단계 끝이? 책 없죠? 나 저기 있어. 프린트. 좀 이따 말해줄게. 그냥 2단원 C단계까지 끝내오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풀기 불편한 것들만 일단 최대한 해줬고요.
뒤에 거가 형태가 개수가 하나 잡혀있을 때랑 뒤에 상수가 잡혀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가지고 둘 다 풀어줘야 돼요. 처음 하실 때 불편해서 655번 간다. 655번. 다섯 개의 별량 A, B, C, D, E의 평균이 6개고 6이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일 때라고 써있어요. 자, A, B, C, D, E 이렇게 써있다. 얘네 평균이 6이다. 그 다음 얘 표준 편차가 2다. 표준 편차가 2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더하여 준 거야. 분산이죠, 분산. 분산은 값이 몇이다? 분산은 4다. 오케이. 분산은 4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식을 하나 적어놔. 여기 평균값 6 주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A에다 6을 빼시고 제곱. 이게 편차예요. 편차의 제곱. 그 다음 옆에 B 빼기 6의 제곱. 그 다음 옆에 C 빼기 6의 제곱. 편차 제곱에 합하고 있는 거야. 제곱, 제곱. 이렇게. 이거를 몇 개로 나눠? 5개란 별량으로 나누셨을 때 요만큼만 할게요. 요 값이 4다라고 요식 하나 제대로 나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아는 거 있어. 어떻게 되게요? A, B, C, D, E의 총합이 30이다. 이렇게요. 두 가지 알고 있어. 그래서 옆에다 써줄게요. 알고 있는 거를 써놓는다. A, B, C, D, E의 총합이 값이 몇이다? 30이다. 이렇게요. 총합하고 분산으로 2차식하고 1차식 관계가 두 번 나와 있다. 나중에 확통하시면 2차랑 1차 관계, 뭐 제곱의 평균은 평균의 제곱, 막 이런 거 있거든. 그거 나중에 적분하면서 또 배워요. 이거 수능 범위다, 너네. 진짜로. 나중에 다 나와요.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3 이걸로 하시면요. 그때 요거가 아니라 A 더하기 3 할 거래. B 더하기 3, C 더하기 3, D 더하기 3, E 더하기 3 이렇게 쓸 건데, 자, 생각해 볼게요. 봐봐. 평균이 6이었다? 근데 모든 값이 몇 늘었어? 3씩 늘었지. 그럼 평균이 3 느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는 분은 A, B, C, D, E의 총합이 값이 30이니까 30에다 15 더해주시면 45가 되니까 45를 5로 나눠서 값이 9가 된다 라고 쓰셔도 된다는 거야. 모든 값이 30 키웠어. 모든 값이 30 키웠어. 너네가 뭐 평균 수학 말고 영어로 하자. 영어 점수가 평균 80점이래. 근데 학교에서 갑자기 10점씩 서비스로 준대. 그럼 평균 10점 다 오르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다 같이 3씩 상수가 걸려있어. 더해줬어. 그래서 평균값이 다 같이 3씩 커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 구해달래. 자, 그때 요거 평균 갖고 어떻게 연산해? 요따 이렇게 빼주시니까 값이 A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D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E 빼기 6의 제곱이니까 이걸 5개로 나누시면 얘가 그대로 표준 편차 분산이 4가 되고 표준 편차가 2가 된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되게? 왜인지 설명을 정확히 드릴 거예요. 아까 그 개념이 잡혀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산이란 게 뭐야? 분산이란 게 의미 자체가 뭐였어요? 이거 한 문제만 더 할 거야. 분산이란 게. 분산 의미가 뭐라 했어? 분산 의미가 산포도예요. 산포도. 퍼진 정도를 의미해. 퍼진 정도를 의미해. 그러면 지금 여기 각각의 별량이 A, B, C, D, E에다가 평균 6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는 거랑 우리가 모든 값에 3씩 다 실어가지고 평균이 9인 거에 퍼진 정도를 보는 입장이 똑같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까요? 모든 값이 다 3씩 커졌잖아. 여기 기준 하에 우리가 각각의 편차들의 제곱을 합을 하셨을 때 똑같이 연산되는 이유가 모든 값씩 3씩 늘어났으니까 평균이 3씩 늘어나서 그 연산 그대로니까 분산이 일치한다는 거야. 개념 자체는. 자, 봐봐. 누구 용돈이 1,000원이야. 누구 용돈이 2,000원이야. 근데 그래서 평균이 1,500원이야. 평균. 이렇게. 너무 적나? 자, 아무튼 근데 여기에서 4,000원씩 늘려준대. 얘 4,000원 늘렸어. 5,000원. 그 다음 얘가 4,000원 늘었어. 6,000원. 그때 얘네 둘의 평균은 몇이에요? 4,000원 는 거지. 그래서 5,500원이 평균이에요. 근데 분산이란 건 값의 의미가 퍼진 정도밖에 의미 안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퍼진 정도가 마이너스 500. 여기에서 퍼진 정도가 마이너스 500.
여기에서 퍼진 정도가 500, 여기에서 퍼진 정도가 500이니까 제곱합하셨을 때 나오는 분산값이 일치하니까 퍼진 정도는 그대로 일치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퍼진 정도에 일치여서 우리가 계산이 뭐야?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일치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가 계수값에 숫자가 걸려서 그렇고요. 자, 그냥 요거 할게요. 656번. 네. 그래서 분산이 3포도의 의미여서 퍼지는 정도의 의미여서 그대로다. 시험 때까지 그냥 계속 얘기해주면은 머리에 박혀요. 완전히. 그 다음 이렇게 상수값 더해질 때 아무것도 평균 말고는 의미 자체가 안 바뀐다. 값이 주는 의미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되면서 그냥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656번 갈게요. 656번. A, B, C 이렇게 세 개의 평균이 10이래. 평균 10. 그 다음 표준 편차 값이 4야. 표준 편차가. 그때 여기에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3A, 3B, 3C의 평균값이 3C의 평균값이 몇이다? M값. 표준 편차 값이 N값. 이렇게 나온다. 라고 잡혀 있어요. 자, 요거 갖고 우리가 할 건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평균하고 표준 편차 M하고 N 요거 찾아서 차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 자, 봐줄게요. 자, 여기 평균 10이지. 이때 평균값 나와 있으면 뭐 알려준다, 후서가? 세 번째야. 총합 알려준 거야. 그거는 일단 껴줘야 돼.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 값을 우리가 값이 총합이라는데 30이야. 알려줬어. 근데 각각 3배 했죠? 평균이 몇 배 되겠어? 3배 되겠죠? 모두 다 3배 했잖아. 그래서 평균 그냥 30이야. 그 다음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3A 더하기 3B 더하기 3C로 바꿔가지고 3배 곱하시면 값이 90이어서 평균이 진짜 3배 돼. 총합이 3배 늘었으니까. 알겠어? 총합 관점이 3배 늘었으니까 분모 똑같이 3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 표준 편차가 4니까 우리가 분산 자체를 의미를 잡아주면 분산 16이야. 분산 16. 그때 요 값을 각각 평균을 각각 빼가지고 연산할 거야. A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여기다 B 빼기 10의 제곱. 그 다음 옆에 C 빼기 10의 제곱. 요거를 몇으로 나눠? 3개로 나누셨을 때 분산 16이 나온다. 라고 수식 써놔. 얘들아 오늘 숙제 해올 때는 이거 수식 다 써서 하는 거야. 의미 파악하면 실력이 돼. 의미 파악하면. 자, 근데 여기에선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3A에서 30 빼주세요. 3A에서 평균 30 빼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B에서 30 빼주세요. 3C에서 30 빼주세요. 그때 이걸 3으로 나누세요. 라고 했을 때 계산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지연아 뭐 할 거야? 3을 앞으로 튕겨주는 거야. 이거 자 봐봐. 요 자리값을 얘를 3으로 묶으셔서 A 빼기 10 요 덩어리에 얘의 제곱으로 보시면서 그때 우리가 지수법칙에 각각 써주면 3의 제곱 A 빼기 10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이 정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9가 뽑힌다 라고 하고 있는 계산을 외울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게 위에 설명이야. 이게 정의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지수법칙 그대로 밀어주는 거야. 그럼 이 값이 16이죠. 여기 16 넣어주세요. 144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값이 144니까 요 값 144 요거 뭐 찾았지? 분산 찾은 거죠. 분산 찾았어요. 분산이 144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니까 12 이렇게 해서 둘을 차 연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18 얘가 되겠다.